연매출 80억 이상의 회사를 만드신 거잖아요. 어떤 사업하시는지. 2만 개 넘는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고, 카페에서 딸기라떼 먹을 때 사용되는 딸기청을 판매하는 마법의 딸기를 운영하고 있고, 진짜 저희가 무식했어가지고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김치통에 하나 팔았거든요. 사실 요즘 뭐 브랜드 춘추 전국 같은 진짜 어마어마한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좋은 뷰다. 네. 네. 이렇게 구경하고 분석하고 또 좋은 것들을 담아내서 적용하고 이런 재미들이 좀 있으시겠어요? 재밌는 거 많죠? 네, 진짜 재밌는 맞아요, 거 맞아요.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2016년도 그때부터 브랜딩 단어라는 것 자체를 15년도, 16년도에 처음 저도 알게 된 건데 그전엔 기획을 했었고 브랜딩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나서 그 당시만 해도 몇 개 없었어요, 사실. 이렇게 아무데나 가도 야, 이 브랜드 진짜 대단하다라고 브랜드가 대단하다고 얘기할 만한 그 당시엔 매장들이 많이 없었죠. 근데 그냥 로고 같은 맞아요, 느낌. 맞아요. 그 사이에 굉장히 흥미로운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고 거의 성수 가면은 발에 치이는 게 이제 브랜드고. 요즘 무신사가 또 핫하잖아요. 성수동에 가니까 모자만 파는 무신사 매장이 있고,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니 이 좋은 입지에다가 왜 이런 걸 해놨을까 싶은, 이걸로 매출이 나오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무신사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성수들의 매장들이 하는 건 매출이 아니죠. 길거리로 나온 코엑스? 그러니까 코엑스에서 열리는 박람회죠. 네, 박람회 페어의 한 현장이 한 지역에서 거의 축제처럼 열리고 있는 느낌이고, 지금 브랜딩이란 개념이 뛰어드는 건 사실 단순히 지갑을 여는 행위 자체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브랜딩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는데, 지갑을 여는 행위랑 멀어졌다는 얘기는 지갑을 열게 하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해졌다는 거고, 사람들이 단순히 필요 이상의 욕구들이 생겼다는 건데, 그 욕구들을 다양하게 새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성수동이라는 장이 펼쳐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신사가 원래 무신사답게 성수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냥 성수동 매장으로 인식될 거면 성수동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지금 화려하고 재밌고 특이한 게 얼마나 넘치는데 아, 무신사가 이걸 왜 할까? 오히려 그 생각을 들게 해야 성수동에 들어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목적한 바를 잘 이룬 거네요. 그쵸? 제가 궁금함을 갖고 왜? 있으니까. 되게 센스있게 목적까지 풀어주는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그거를 소비자가 알아서 풀도록 일부러 열린 결말. 네. 왜냐면 사람들이 왜 그런 걸까라고 자꾸 생각할수록 더 많이 무신사를 생각하잖아요. 답을 주면 끝나니까. 브랜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내 브랜드를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할까요? 그래야 기억에 많이 남으니까. 그게 브랜드가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런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일부러 설명 안 해줄 수도 있죠. 방법론으로. 그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과도하게 막 진짜 경험을 미친 듯이 쑤셔 넣어가지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막 해서 내가 말로도 친구한테 말하고 막 인스타에도 올리고 막 자랑하고 막 이러면서 바이럴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이미 인지도가 있는 상태라면 의외성을 보여줌으로써 왜? 아니 무신사에 모자만 팔아. 왜?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 나도 기억되고 옆 친구도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도 어디 가서 기사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고 기억하고 저한테 말해줄 것 같죠. 여기에서 벌써 3번이 나온다. 무신사 똑똑하네. 안녕하세요. 독한 언니 영애입니다. 지금은 진짜 브랜드 너무 재밌는 브랜드들 많아요. 에일린 생각하시기에는 요즘 좀 귀추할 만한 브랜드. 원래 있던 브랜드인데 너무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는 곳이 이제 다이소죠. 최근에 저희 계속 만날 때마다 다이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다이소를 너무 좋아해서 올리브영 다이소. 다이소 원래 싼마이인데 되게 가성비 좋은 제품들 모아놓은 백화점 같은 느낌. 꽤 오래됐죠, 근데 오래됐죠. 역사가. 다이소가 원래 일본 거예요? 한국의 사장님이 천원백화점 같은 기능을 만들었다가 아 맞다! 이제 일본의 그런 천원백화점 같은 백엔샵이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고 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랑 50대 50 제휴를 맺고 한국으로 일본의 백엔샵을 한국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게 다이소였어요. 그러면 다이소라는 이름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붙인 거고
그리고 그 시스템은 일본에서 가지고 온 건 거죠? 최소한 시스템은 일본에서 갖고 왔고 다이소가 일본 회사 이름인지 한국에서 붙인 이름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다이소가 엄청 커지면서 이 회장님이 지분을 100% 매입하셔가지고 토종 한국 회사처럼 되어있어요. 그 다이소 제품이 우리나라 국산 제품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사실 10% 이상. 얘기 좀 해줘요. 올다모 그렇게 말씀하셨죠? 올다모 편. 올리브영 어. 요신사편이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들러야 되는 필수 코스? 올리브영하고 다이소를 대표적으로 보면 둘 다 큐레이션을 하는 곳인데 거기다 입점하는 업체들을 쭉 모아서 결을 맞춰가지고 우리의 메인 소비자가 바라는 그 독특한 테이스트의 지도를 딱 맞춰서 큐레이션을 해주는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큐레이션이 성수라고 하는 지리하고도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살짝 비껴난 것 같아요. 가격이나 품질이나 고객군이 모두 메이저면 그렇지만 미슐랭 3스타 같은 데가 돼요. 왜냐면 소수의 고객이 몇 천만 원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압구정 현대백화점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트리플 스타인 거죠. 그런데 성수도 상권 자체가 우리나라 최고화 상권은 아니잖아요. 약간은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사이드죠. 네. 사이드에 있어요. 근데 그 사이드가 사실 예술이 머무는 공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퀄리티나 아니면 가격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거기는 주류가 점유하는 공간이에요. 이 하이라키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공간이 돼요. 그런데 그 바깥쪽에 예술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예술은 상당히 평등해요. 되게 부자도 어떤 연극 배우를 좋아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어떤 연극 배우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어우러짐이 발생해요. 그래서 거기에 다이내믹이 있어요. 우리나라 케이팝 혹은 우리나라 충무로가 왜 세계적인 곳이 되냐 하면 다른 나라 특히 헐리우드에 비해서 계층화가 덜 되어 있어요. 인맥을 맺는 방식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A급은 A급끼리 놀고 B급은 B급끼리 노는 게 아니고 인맥 관계, 형 누나 동생 혹은 대학로 선후배 이런 걸로 계층을 서로 이렇게 크로스해가지고 막 섞일 수 있는 다이내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영화 안에 100억 받는 배우도 출연할 수 있고 200만 원 받는 배우도 출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술자리에서는 다 형 동생이에요. 이게 에이전시와 인더스트리를 통하는 헐리우드하고는 되게 다른 거예요. 거기에 역동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영도 다이소도 최고가 라인업은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테이스트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자도 다이소에 재밌는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가볼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가볼 수 있고 외국 사람들은 그것이 한국적이기 때문에 가볼 수 있는 거고 살림하는 주부들은 그것이 경제적에서 가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이소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붓기 빠지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미슐랭처럼 분화가 이루어진 정점은 사이즈가 되게 좁은 약점이 있고 파급력이 당연히 낮은데 누구나 40만 원짜리 먹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 외의 공간, 계층 바깥의 공간 모든 것이 약간 어긋나 있는 그러면 거기에는 예술이 머물고 취향이 머무는 공간이면 그 마케팅을 할 때 전통적인 의미의 세그멘테이션이 아니라 조금 계층과 계층을 가로질러서 요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그럼 여기는 또 새로운 폭발력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도 다이소도 그런 부분에 성공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높지 않아. 하지만 테이스트가 떨어지냐?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다이소가 왜 한국 제품을 70% 이상 하느냐? 저건 싸니까 짝퉁이고 혹은 중국산이고 퀄리티가 없을 거야. 그렇진 않아. 맥시멈 5,000원이지만 퀄리티 있어. 5만 원짜리 화장품하고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그게 있어. 저는 그게 예술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싼 대학로의 연극이라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면 대학로 존재할 수가 없어. 재밌는 해석이다. 그죠? 가성비가 아니야. 이건 가성비의 해석이 아닌 거잖아. 멋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브랜딩 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이런 데를 막 와보지도 않거든요. 저는 무조건 양이 중요한 사람이고 식비 5만 원씩 든대요. 한 끼. 그렇죠. 한 끼를 먹을 때 제일 싸게 먹는 곳이 쿠쿠예요. 거기는 27,000원에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딴 데 가서 먹으면 4만 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모임에 낄 수 있는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말하자면 이 업계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의 관점에서 보는 거는 업계 주류 해석이랑 좀 다를 수 있는 의외성. 그런 거. 의외성. 다른 관점에서의 해석이 재밌네요. 그게 실제로 워킹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소수 의견도 있다. 근데 발음이 엄청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Native Korean. 외국에 생활하신. 아 1년 3개월? 호주 농촌에서 근데 1년 어떻게 3개월. 발음이 이러시죠? 아 네, 그 프렌즈 보면서 영어 공부했습니다. 프렌즈 본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어요. 우리 BTS의 RM도 프렌즈 보고 영어 공부하셨고. 고전이 명작이에요. 고전. 안녕하세요. 독한 언니 영애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성으로 좀 채널을
만들어 가보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아, 그것이 저도 궁금해요. 브랜딩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알려줄 수 있고 창업하신 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아, 창업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유튜브 시작했는데 누가 개인적으로 저의 목표나 꿈 같은 걸 물어보면 하는 얘기가 다양한 브랜드로 다채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경쟁이 너무 빡세요. 너무 작은 나라에 사람들 능력이 너무 뛰어나요. 이 사람들 수출해야 돼. 유럽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독하게 잘 살 거야. 이 정도의 퀄리티? 독일 가면 없어. 이런 거 없어. 호주에는 좀 있나요? 없죠. 한국은 어쨌든 경쟁이 너무 심화됐고 그거에 비해 개개인들의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시장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너무 경쟁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브랜드의 정체성보다는 돈을 버는 구조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브랜딩이 도구가 되는 시장인 거죠. 정체성이 돈을 벌기 위한, 엑시트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되니까 근데 저는 브랜딩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브랜드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분수에 맞게 존재하고 그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시장에서 공존하는 게 저는 브랜드 개념이라고 보는데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인데 사실 그게 제가 계속 어떤 회사를 만들거나 하면은 제 인생 안에 몇 개 안 되는 브랜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브랜드들을 만나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유튜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채널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런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목표와 꿈이 분명하신 창업자분들을 또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을 만나서 하지만 브랜드가 부재한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것을 잘 브랜드적으로 녹여주고 가치를 부여해주고 정체성에 생기를 좀 넣어주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같이 뭔가 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진짜 뭐 컨설팅비 얼마예요 이래도 사실은 컨설팅비 생각 안 하고 그냥 밥 먹으면서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도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고 브랜드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고 다만 지분을 줘야 돼요. 지분 주면 열심히 하죠. 다만 그 다음에 누구가나 다만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외부에서 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소화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듣고 실행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 실질적으로 뭔가를 실행해보고 비포 애프터를 확인해볼 수 있는 채널이라면 그러면 너무 굉장한 좋죠. 가치가 되고 잘 되면 저도 너무 또 그러면 얼마나 이제 당당하게 뿌듯하고.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저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시가 좀 넘어가니까 사람 많아지죠. 와 이렇게 거의 다 찼어요. 어찌됐든 채널에 이렇게 계속해서 자이든 타이든 나오시게 될 것 같은데 좀 이 채널에 임하시는 각오가 시키는 거 열심히 준비하고 네, 영어를 조금 많이 넣어서 말씀해주세요. 시키시는 홈워크 열심히 프리페어 하고요. 에브리 타임 do my best 하겠습니다.